주임 구미까지 왜 부르신 거예요?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 또 한 분이 지금 경매 단타 매매로 수익이 나셨다 해가지고 제가 또 축하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곳에만 부르시는 거죠? 날씨도 좋은데 저 혼자 이렇게 바람 쐬러 올 순 없잖아요. 감독님하고 같이 와야지. 바람 쐬러 온 거 맞아요? 네네. 바람 쐬러 올 겸 수강생 축하도 하러 올 겸 온 거죠. 그럼 오늘 집에 갈 수는 있죠? 오늘 보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구미인데요. 제가 왜 구미까지 왔냐? 저희 수강생 한 분이 3개월 만에 3,200만 원의 수익을 내셨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물건을 입찰을 하셨는지, 그리고 명도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셨다 하는데요. 수강생 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 안으로 가서 저희 수강생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개월 만에 수익이 3,200만 원이나 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노하우에 대해서 다 풀어주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매 물건지 소개부터 해드릴 건데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25.7평이고 감정평가가 3억 2,200만 원, 그리고 최저가가 2억 2,540만 원, 낙찰 받으신 금액이 2억 7,210만 9,999원입니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하셨죠? 3억 500에 오, 네. 우선 입찰한 분들이 9분밖에 안 되세요. 9명이면 엄청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명 정도면 어떻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날에 요거보다 좀 더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에 조금 인원들이 몰리긴 했는데 9명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 아파트들은 경쟁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 많은 게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9명은 중간 정도는 하는 네. 것 같아요. 남들은 지방 아파트 누가 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수강생분은 지방 아파트로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몇 천만 원을 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금액이 2억 7,111만 원인데요. 그러면 우리 99만 9,999원 차이더라고요. 이때 낙찰 받으셨을 때 이만큼 차이 난다고 아셨어요? 이제 입찰 서류를 쓰는데 네. 두 분이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금액대가 제가 입찰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와서 막 경매지를 드신 거예요. 이 비슷한 금액이 있을까? 근데 제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금액보다는 무조건 높게 써야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더 썼는데 그분들이 무시한 겁니다. 그분들 이 영상 보면 엄청 배 아프시겠는데 그 얘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 수강생이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법원 가서는 무조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작성하는 것도 아무렇게 그냥 다 보이는 곳에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죠.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 토지 면적을 보니까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업 시간 때 한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대지권 미등기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보고 다시 책을 찾아보고 나와 있는 대로 입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등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좀 이렇게 사전에 물어볼 수 있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체킹해야 될 부분들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셀프로. 셀프로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저는 이 과정들을 혼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에도 스스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행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등기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셀프로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까 네. 그 등기소에 관리하시는 직원분들도 모르셔가지고 그 상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준비해준 서류를 이렇게 검토하시고 같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한 3만 5천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셀프로. 원래 법무사님한테 많이 의뢰를 한단 말이죠. 법무사님은 기본 그래도 30만 원은 드려야 되거든요. 네. 30만 원 일단 아끼셨네요. 네. 낙찰가를 2억 7,210만 9,999원을 쓰셨어요. 이게 감정평가 금액에서 84.5%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입찰가는 어떻게 그러면 선정을 하셨어요? 이 지역의 평균 낙찰가를 일단 먼저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구미 지역에서도 조금 비싼 쪽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균 사례에서 조금 더 썼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낙찰을 받는 이유가 수천만 원을 벌려고 하는 생각인데 100만 원, 200만 원 아껴서 이걸 날리는 것보다는 네. 100만 원, 200만 원 더 써서 몇천만 원을 버는 게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찰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낙찰 사례들의 금액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낙찰가가 어느 정도구나라고 퍼센테이지로 우선 보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지역의 입지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 네.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여기는 여기보다 입주가 더 좋으니까 조금 더 비싸고 나름대로의 순위를 정합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서 네. 제 나름대로의 로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수익 내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꼼꼼하신 것 같아요. 수익표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수익표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되 어차피 남는 거예요. 조금 덜 남아도 일단 남는 게 옵니다.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모든 제가 관심 물건을 수익표를 다 작성을 하고 있어요. 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서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경매 공부할 때 무조건 관심 가지는 거는 일단 수익표 계산부터 다 하고 봤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긴 한데 제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월세를 돌릴 거다 아니면 바로 매매를 할 거다. 그 부분만 작성하는 데는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숫자로 보는 게 편하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나서 얼마 만에 매도를 했고 저희 수강생이 얼마의 순수익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200만 원이에요. 낙찰가는 2억 7,210만 9,999원이고 2위와의 차이는 99만 9,999원이었습니다. 매도가는 얼마였죠? 3억 500. 그럼 대출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1억 9,53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는 몇 개월 동안 내셨고 금액은 총 얼마였죠? 총 3개월 정도 냈고요. 256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실 때 취득세랑 부대 비용들 들어가셨을 텐데 그 금액은 얼마나 드셨어요? 총 해서 573만 원. 그리고 이사 내보내셨잖아요. 네. 그때 얼마 드렸나요? 100만 원만 드렸습니다. 100만 원만. 인테리어비는? 전혀 안 들었어요. 그 상태 그대로 매도했습니다. 그럼 양도세는 얼마 나오셨어요? 122만 원 나왔습니다. 이 매도 하셨으니까 매도 중개 수수료비 드려야 되잖아요. 또 122만 원. 122만 원. 그러면 저희 수강생분이 3개월 만에 순수익으로 얻으신 금액이 2,116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니까. 우선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배우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사이클 돌리셨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큰 수익보다는 일단 한 사이클을 돌려보자라는 곳에서 좀 더 집중을 했었고요. 다시 하게 된다면 수익을 좀 더 크게 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얼마에 내놓으려고 하셨죠? 원래는 한 3억 1,500 정도? 낙찰을 받고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하고 5대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3억 2천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근데 좀 저렴하게 빨리 팔겠다. 네. 왜냐면 생각하시는 다음 거. 물건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좋은 물건을 보고 있어가지고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입찰을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가 계획 개발 지구라 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학교가 조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를 짓고 있는 그냥 그만큼 젊은 부부들의 유입이 많은 일단 지역이 상권도 많이 괜찮고 네. 동네가 깨끗해요. 저도 그 초등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기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주택도 보긴 보는데 상가를 매입할 때 좀 더 중요하게 보긴 해요. 왜냐면 지상층에 있는 상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학원들이 많이 차 있는 곳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학생 수 줄어들고 있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임차인들의 장사가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딱 봤을 때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권이랑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거. 입지가 조금 아쉽다. 하지만 다른 곳에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임장 왔을 때 상권이랑 멀다라는 거 보지 않으셨나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접 제가 상권까지 걸어가 보고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막상 입찰 받고 보니까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꼭 입찰하기 전에는 임장을 오셔가지고 차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꼭 걸어 보셔야 네.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이 정도가 뭔지 안 뭔지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명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스트레스를 엄청 처음엔 많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처음이라는 부분도 있고 결론은 답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법이 저는 정당하게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채무자랑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아무래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집이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울증 같은 현상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욕설도 많이 들었고 총 얘기도 나오고 칼 얘기도 나오고 뭐 저희가 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부분을 하다 보니 저희 집에 대한 주소가 노출이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런 식에 대한 협박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사비 100만 원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내가 이기는 게임이다. 두 번째는 인도 명령 결정문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제가 언제 엑시트를 할 수 있냐 이 시기가 결정이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채무자와 연락을 했었어요. 저도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이렇게 집을 보러 오거나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달라. 이제 저는 집에서 계속 이 결정문이 언제 될지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전자소송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인도 명령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 집에도 갔겠구나 하고 바로 확인을 해보니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 집에 왔습니다.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손님을 한 명 데리고 와라. 부동산과 같이 집을 보러 오게끔 해서 이제 이거 받으면 되겠다 라고 시간을 딱 맞췄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든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체부가 2번 오더라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오던데 그래서 오전을 놓쳐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도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번쩍 드는 생각이 이 핑계로 도락을 갈아야겠다. 도락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2시에 와달라. 2시에 우체부가 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우체부가 시간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송달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도 명령 결정문이 빨리 좀 네. 전달되게 되고 좀 뒤에 단계들이 네. 2주 정도는 더 앞당겨지셨나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명도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나름대로의 좀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채무자 쪽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후생과에 연락해가지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또 이사비도 넉넉하게 드린다. 이 모든 거를 이 채무자가 계속 마다하시더라고요. 마다하시고 무조건 안 나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저한테 보였어요. 감정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법원에다가 강제집행 신청을 했죠. 근데 강제집행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또 있더라고요. 도락을 교체를 하면서 이 채무자가 저한테 키를 한 개 줬어요. 그거를 받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강제집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또 한 개 배웠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채 더 낙찰 받으셨어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2채나 낙찰 받으신 비법이 있나요? 그냥 배운 대로 하는데 이게 좀 지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저도 한 번, 두 번, 세 번 폐찰하고 4번째 처음 받았고요. 당연히 낙찰보다 폐찰이 더 많죠. 근데 이게 한 번 받으면 다 만회가 돼요. 그래서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매 입찰하기 전에는 대출 상담 받기 엄청 어렵잖아요. 그 상담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안 받았는데요? 상담 안 받고 그냥 입찰했어요. 그냥 안 되면 현금 넣으면 되지 뭐. 일단 낙찰이 우선이니까 그럼 그때 고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현금 부자셔서 그래요. 어떻게 낙찰을 받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제 물건에 그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대출 상담사분들과 법무사, 금융기관 이 부분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제가 더 아쉽고 제가 더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이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저는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대출이 안 돼요. 금리를 어느 은행이 조금 더 싸고 법무사비가 조금 더 비싸고 이런 부분 저는 비교하지 마시라. 어차피 그 지역 다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괜히 감정 상할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은행이 더 안 내주잖아요, 대출을.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것보다 그냥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다음에 좀 더 싸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저한테 무조건 도움이 돼요. 이게 처음에 제가 받았던 것보다 두 번째 그 똑같은 법무사를
이용을 하면 대출 상담사를 안 거쳐도 돼요. 법무사를 통해서 바로 그냥 연락을 하면 법무사가 해결해줘요. 왜냐하면 은행이랑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쉽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금리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는 빨리 매도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금리는 5.1%였는데 제가 해당 은행에 실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4.9%에 받았어요. 더 깎아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일부러 저는 얘기를 해요. 그분은 그냥 형식적인 일 처리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그분이랑 가까워지려고 해요. 다음에 부탁하기가 좋으니까. 네,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8천만 원 드셨다고 했는데 네. 이 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현금 있는 걸로. 부동산 쪽으로 경매를 하고 뭐 좀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근데 제가 통장에 돈을 그냥 놔두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든 돈을 뿌려놔요. 그게 뭐 주식이든 집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래 하고 계셨던 일을 좀 놔두시고 거의 경매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다 하려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만큼 나온다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하던 일은 2년에서 한 3년 정도 후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몸으로 이렇게 뛰는 것보다 이거 되게 좋잖아요. 그냥 쇼핑하듯이 검색해서 그 지역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번 보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네. 입찰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좋아해요. 아내분은 뭐라 하시나요? 계속 하라 그러죠. 집사람한테도 조금씩 알려주고 있어요. 집사람은 전혀 이 부분과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을 떼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든 집을 필요로 하고 집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을 계속 시켜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매도 계약서 쓰실 때도 같이 가셨다. 제법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엄청 많은 걸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강의를 수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경매를 배우고 난 뒤에 검색을 했던 케이스고요. 어떤 이유에서 제 유튜브에 이주임님의 알고리즘이 떴는지 모르겠는데 떠서 그냥 보고 바로 수강 신청을 했었어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풀어주신 부분은 있었어요. 제가 그 후로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올리신 영상을 봐도 체계적이지가 않았어요. 뭘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핵심은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뭐 수업을 들으면서도 가장 좋았던 부분이 핵심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걸 왜 해야 된다 해주신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풀어드리는 내용이랑 강의에서 제가 해드리는 내용의 차이점은 좀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유튜버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 듣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수업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보고 있으면 많은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얼마나 궁금한 부분이 많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부담 없이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 그 경매 공부는 저희 수강 하시면서 또 어떤 식으로 또 공부를 하셨어요? 책만 봤습니다. 저희 교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책이 다 해졌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제가 이렇게 수익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책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들 또 책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 근데 이게 또 물건을 보다 보면 아리송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오고 사건 번호 달라고 하시면 분석해서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쉽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 오시진 않았지만 좀 한 번씩 연락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인터뷰 찍는다고 저희 대화 나눴던 거를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난 게 좀 미상임차인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의 페이스북을 찾으셨어. 그래서 둘이가 진짜 부부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막 탐정처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아파트의 동호수가 괜찮았어요. 근데 미상임차인이라는 걸 저희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인스타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또 이제 팔로워까지 다 봐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미상임차인 어떻게 밝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저희 수강생 분처럼 페이스북 이렇게 뒤지시면 됩니다. 경매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랑 똑같은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경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고 뭘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배워야 돼요. 섣불리 내가 모은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할 거면서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한다. 그건 안 하면 못하고요. 경매도 부동산 투자의 일부분일 뿐인데 우선은 내가 알아야 되고 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과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좀 답답한 게 매번 2등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못한 사람이 저는 2등 했다고 생각을 해요. 2등은 몇 천만 원을 벌 생각인데 조금만 더 쓰면 됐는데 벌고 싶은 거는 이만큼 큰데 내가 투자는 적게 하고 싶으니까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일단은 낙찰을 받아야 돼. 그래야 다음이 이어져요. 나는 2등만 하니까 그런 사람은 조금 더 써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받아보시라. 그 기분을 만끽해보시라. 경매를 배웠으니까 경매로 몇 억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억을 벌기 위해서 수강료를 아낀다? 저는 이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 제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을 대충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매 강의는 어떤 것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게 없는데요. 제 것만 들어보셨나요? 네. 그냥 진짜 이게 좋은 게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탐정이 되는 거죠. 등기, 날짜, 순서, 왜 여기서 대출이 나왔지? 이런 부분들 다 그냥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려주시지만 내가 공부해서 응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강의를 어떤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성격이 좀 활발한 사람들, 앞면에 철판 깔고 뭐 이렇게 나 아직 얘기할 수 있다 정도 생각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많이 하면 또 제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 식으로 잡고 계세요?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계획이 한옥식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펜션 운영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했던 일이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었는데 좋은 물건만 있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원주택 낙찰받는 것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다 고치시고 나면은 또 감독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러 또 네. 감독님 같이 오실 거죠?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